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 전공 과목도 좋지만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교양 수업에 좀 더 흥미가 갔던 때였어요.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여러 교양 과목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교양 수업이 기본 지식을 위해 필요한 수업이라고 느끼는 반면 누군간 전공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배우며 시간 낭비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학점 받기 널널한 꿀 수업을 찾기도 하죠. 차곡차곡 쌓인 교양 과목들,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나요? 우리는 왜 교양 수업을 들어야만 할까요? 후마니타스 비망록. 교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2007년 하버드 대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확대라는 형태로 교양을 개혁했던 하버드대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추상적인 듯하지만 간단하고 분명한 이 진술은 교양교육의 초석이랬습니다. 사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교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양은 그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평생 살면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직업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시대의 합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직업의 방식이라든가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거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교양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마땅히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의 문제인 거지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양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월간 대학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수 교양 수업에 대해 35%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수업과 연계가 부족해서란 답변이 가장 높았는데요. 또 불필요한 과목이 많아서, 필요성과 전문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필수 교양 편성에 대해선 보통과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네요. 그렇다면 과목별로도 살펴볼까요? 성찰과 표현, 주제 연구와 같은 글쓰기 과목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네요.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그리고 빅뱅에서 문명까지에 대해선 다양한 답변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영어는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68.4%네요. 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세계화 시민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관점에 눈을 뜰 수 있는 강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GCP 프로젝트 활동에 되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점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주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팀원들과 어떻게 성적을 잘 받을 거냐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실 빅뱅에서 문명까지라는 과목 딱 한 가지가 과학 과목으로 중점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목조차도 사실은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과학 수업을 듣는 방식의 느낌이 강해서 과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전달받는 느낌은 오히려 그냥 다른 교양 과목에서 느낄 수 있었고, 필수 교양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 사고력보다는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몇몇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오며 대학가에도 코딩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열풍에 많은 대학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수업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설문조사 결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학교 필수 교양 과목이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란 답변이 가장 많네요. 분명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느냐, 사유할 힘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 대학이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작용하려면 교육의 폭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회계나 코딩 같은 것도 교양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이거는 취중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알아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저는 대학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취준에 당장 이렇게 만나지 않는 문제들이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인문 교육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실용과 본질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웃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본질을 파고들면서 그거를 어떻게 더 파악할 것인가 이거를 고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코딩을 예로 들어주셨지만 코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간의 가치 탐색을 하더라도 더 실용적으로 어떤 걸 나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이런 과학기술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적인 노력과 교육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 영어 문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쉽게 그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실용적, 실질적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후마에서 고민하는 거는 그것이 실용적인 과목 아니면 코딩이든 뭐든 이제 그것을 배워서 실용적인 지식조차도 약간 떨어뜨려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비판력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코딩을 배운다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또 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대학에서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요청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뭐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래밍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다른 게 막 바뀔 거 아니에요? 5년, 10년 뒤에는. 그럼 나는 이제 그 뒷방늙은이처럼 무능한 사람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적절하게 그 서핑하듯이 잘 적응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인간 사회에 또는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학문의 수요와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교육의 본질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왔을 때 유독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평가. 대학 사회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원 모두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기도 했네요. 학생들이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더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도 최학습 성과까지도 알 수 있고요. 또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더 공정한 학습평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이 좀 부당한 것 같긴 해요. 특정 성취 수준에 도달해서 평가하는 게 덜 부당하지 않을까요? 상대평가가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다른 수강생들이랑 경쟁하고 싶진 않아요. 결국 교양교육의 목표에 줄 세우기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단 방향인 거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20, 21학번들에겐 절대평가가 익숙하기도 하죠. 그럼 평가를 내리는 입장은 어떤지 교수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성적 인플레이션 이런 지적 때문에 그 상대 평가를 도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대학에서의 평가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기여를 해왔어요. 이전에는 좀 내 눈앞에 자주 보이거나 사정이 딱하네 이러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제 교육 외의 고려들을 해서 성적을 주거나 뭐 그렇게 약간 주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도 좀 더 객관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기여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평가는 근본적으로는 반교육적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40%에 뭐 45%에 들어가려면 교수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고 과제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 친구들보다는 내가 낮게 평가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공부는 옆에 있는 친구랑 협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받은 성적이 내가 B면 내가 B 정도의 성취를 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B인데 그 B가 저 친구 때문에 B인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는 교육이 성립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교수 임용이나 채용이나 재임용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평가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평가 방식과 교수를 채용하고 재임용하고 하는 인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있는 절대평가가 뭔지를 좀 꺼내놓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절대평가가 나을지 그 다음에 이념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예를 들면 이념적인 측면은 등록금 면제가 이념적으로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공부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좁히려고 노력은 해야죠. 좁히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싫으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55대 총학생회가 공약으로도 내세우며 더욱 화제가 된 교양 절대평가. 그리고 대학 교양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문제들의 깊은 간극을 해결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후마니타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의 교양 강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와 좀 더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늘 항상 청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의제를 던져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양 과목들은 또 필수적인 교양 과목들은 그런 걸 학생들에게 자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본질과 응용, 뭐 실용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본질을 우리가 다루되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여기 안에 속할 수 있게 더 내가 배운다고 느낄 수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을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사고하는 방식이나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경희대학교를 거쳐가 나간 사람들은 뭔가 다른 학교 사람들보다 좀 달랐으면 좋겠다. 사고하는 방식도 그렇고 어쨌든 대학 교육이나 후마니타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더 나은 인간, 그러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 또다시 취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전초기지처럼 기능할 거냐 아니면 좀 성숙한 인간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은 그 후자를 어떻게 좀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 그게 무엇인지 우리 사실 모릅니다. 더 나은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더 나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와 학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양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는 왜 교양교육을 들어야 할까요?